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을 알기 하면서 수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다의어와 동영어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다의어는 그 하나의 낱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낱말, 이것을 가지고 그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중심 의미 그리고 주변 의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동영어는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의미가 전혀 관련 없는 서로 다른 낱말, 그래서 동음이의어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물에서 타는 배, 교통수단, 하나는 배꼽에 있을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일부 배, 그다음 먹는 배. 이렇게 모습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낱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수원화성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있는 단어를 여기 이렇게 다이어와 동영어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활동 5번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다시 들어봅시다 했고요. 들었다 치고 들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써봅시다 했습니다. 그럼 먼저 덕분에 수원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라는 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건가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건축물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진 않잖아요.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아주 높은 건물, 건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화성성역의궤에는 수원화성 공사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아주 꼼꼼히 실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성성역의궤가 자세하게 꼼꼼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언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 전쟁 때 크게 훼손되었는데 이러한 기록 때문에 자세한 기록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원화성은 정조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리에나 수원화성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당연히 지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가장 최적의 위치, 수원, 더군다나 그리고 아버지의 묘, 육릉이라 했죠. 육릉이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이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효신 깊은 정조는 수원화성을 짓게 됩니다. 됐나요?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도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던 그 노론, 그 다음에 노론이죠. 아마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화성을 지은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아까 사도세자의 문은 육릉과 정조임금 등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는 근처에 있는 윤건릉과 용주사에 가봐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고 윤건릉과 용주사에도 볼거리가 많다. 이곳은 함부로 지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 추천하는데 야, 너 내가 가보니까 거기 이상해. 너도 한번 가서 골탕 먹어봐라. 이러지는 않죠. 뭐 장난으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윤건능과 용주 사이도 볼거리가 많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6번.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짝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친구들이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래서 수원 화성이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하니까 친구가 이야기하네요. 수원 화성에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 당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과거의 기록을 벗삼아 기록을 보고 미래의 앞날을 반성하거나 계획하는 것. 그렇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보면 보기와 같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인가요? 여기 선생님이 좀 적어놨는데 주관적인 표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쓴이의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수원 화성에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고 한 까닭을 무엇일까요? 라고 했죠. 수원 화성을 정조 임금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한데 이것은 수원 화성에 대한 꿈은 말 그대로 효심,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그 근처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정치적 왕권 강화입니다. 정치적 힘기르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원 화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 또 건물 하나만 보는 것 말고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해봐라. 왜 그래요? 여기 볼 때 뭐라 그랬어?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해라. 이 말은 정조 임금님이 엄격하게 고른 자리에 지었다는 거죠. 건물 하나만 그냥 떡 떨어뜨려서 건물을 예쁘게 지었다 이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요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윤건능과 용주사를 둘러보라고 추천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다른 곳도 많잖아요. 수원 화성에도 먹을 것도 많고 다른 볼거리도 많은데 윤건능과 용주사를 둘러보라고 추천한 까닭은 뭐라고요? 사도제사의 무덤인 육릉과 정조 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인데 이것 또한 주변 경치 함께 감상하며 더 좋다는 뜻이고 정조 임금님과 사도세자 그리고 심지어 앞서 나가면 영조까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는 여기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좋다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번 추천했던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글쓴이 생각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친구 같으면 수원에 있는 볼거리 다른 걸 추천하겠지만 수원 화성과 관련된 윤건능과 용주사를 글쓴이는 어차피 수원 화성에 걸린 목적이 있으니까 정조가 지었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짝과 묻고 답하며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이랬어요. 정조가 수원 화성을 쌓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랬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원 화성은 정치적인 목적,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이 육릉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참여한 1800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임금까지 꼼꼼하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 이걸 보고 난다면 이것까지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는 이게 뭐 상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름과 주소, 일한 날짜, 임금까지 아주 꼼꼼하게 그 당시 조선시대에 이렇게 지었다는 건 복원, 나중에 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이 건물이 부서졌을 때 나중에 새로 짓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임금, 그 다음에 임금을 지불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으면 나중에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대하면 특히 이제 조선시대의 그 노동력, 백성들의 노동력은 강제적으로 그 부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백성들에게 이쪽에 할당량을 주거나 며칠 나와서 일하라고 강제적으로 했었는데, 강제적으로 의무로 지었는데, 지금 이거는 노동력을 산 겁니다. 샀다. 구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당의 백성에게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정조 임금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여기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추론하는 방법을 알맞은 문장으로 완성해 봅시다 이랬어요. 첫 번째 붙임딱지를 활용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먼저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무엇을 확인하라. 단서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수원 화성이 파괴되었다. 이걸 보고 여기에 보면 어디 있었나요? 처음에 올라와서 야 우리 참 되게 많이 했다 하고 수원 화성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이렇게 단서를 확인해서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고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이렇게 있죠. 추론하는 방법. 여기에 보면 수원 화성은 볼거리가 많다. 수원 화성은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경주 여행을 갔을 때 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다. 뭐 구두를 신었나 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살펴보니까 수원 화성을 둘러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운동화를 신고 가겠다. 멋이 필요 없다. 편한 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영어가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당연히 뭘 찾아봐요? 국어사전에 찾아본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단어 하나가 사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으면 비슷한 뜻에서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동영어. 이게 다이어라 그래서 다이어고, 동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우연히 발음이나 모습이 똑같다. 부르다지만 그 뜻이 우연히 된 거다. 그 뜻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부르다. 친구야 하면서 부르는 거 있고, 먹은 것이 많아 꼭 찬 느낌이 든다. 배부르다. 빵빵하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해서 내용을 찾아봐라. 됐나요? 성을 쌓는다는 어떻게 됐어요? 이 구조물을 쌓는다. 호개어서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요? 1번 의미보다는 2번 의미가 더 맞다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동영어인 2번에 부르는 이름이다. 이것은 어떤 게 맞아요? 무엇을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인다. 라는 1번, 동영어의 1번의 뜻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이랬어요. 여기는 보면 아까 잠깐 방금 전에 했죠.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이렇게 했고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만들 수 있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들고 서로 묻거나 답해본다. 그렇죠. 내용에 충실해서 친구들이 아는 내용, 친구들이 생각하는 방법, 친구들의 배경 지식을
이 질문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장이자 마지막인데 수원 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듣고 새롭게 한 내용을 생각하며 정조가 되어 수원 화성을 완공한 날의 일기를 써봅시다 이랬어요. 실제로는 정조가 수원 화성을 완공한 날에 정조가 아니라 순조 시대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네, 정조가 되어서 한번 일기를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되었다고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드디어 오늘 아버지 곁에서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규장각을 통하여 신분에 상관없이 많은 인재들을 등용하였고 장영용을 통하여 국내의 안정과 무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대단원이 마지막을 장식할 수원 화성을 완공함으로써 새로운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야. 수원 화성을 지음으로써 나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이곳에 모을 수 있게 되었어. 이곳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삼아서 나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야. 그동안 수많은 당파들에게서 압력도 많이 받았다. 심지어 내 목숨도 위협을 받았었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야. 비록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일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끝났다 하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잠깐만 살펴보세요. 예, 그럼 바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